네, 환자 188쪽 이제 오늘은 병원체와 방어 적용입니다. 병원체가 뭔지 알아요? 병원체? 병원체는 우리 병의 원인이 되는 어떤 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게 병원체예요. 나쁜 애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병에 병원체가 있다는 건 그걸 옮길 수 있다는 뜻이고 그걸 감염성 질병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병원체에 감염될 수 있으면 얘는 감염성 질환이라 부르고요. 근데 병원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고혈압 이런 건 병원체가 없잖아. 뭐 따로. 그래서 그런 건 비감염성, 감염되지 않는다. 비감염성 질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비감염성의 예를 들면 유전병, 혈우병 뭐 이런 거, 고혈압, 당뇨병, 혈우병. 얘네들이 무슨 질환이었지? 기억나? 딱 처음에 물질에 대해서 하면서 딱 병이 있었고 대사성 질환 잘했습니다. 대사성 질환이랑 그리고 혈우병 같은 게 이제 생맹혈우병 이런 게 유전병이에요. 이런 것들은 병원체가 없는 비감염성 질환입니다. 이제 그밖에 감염성 질환은 이제 이번 단원에서 주로 배울 겁니다. 결핵, 독감 이런 거 쭉 배울 거예요. 됐다. 자, 그럼 병원체 나쁜 애 종류가 총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네 가지 정도 있겠다. 일단 세균, 박테리아라고도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 그리고 원생생물, 곰팡이 이렇게 4개 정도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릴 준비가 됐나요? 표를 크게 하나 그릴게. 크게 안 그려도 되는데 어느 정도 차지할까? 한 반 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반 페이지 정도? A4 반 페이지 정도? 난 크게 쓸게. 근데 널널하게 쓸게요. 쓸 게 엄청 많진 않거든. 빡빡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목 병원체. 자, 병원체 제일 처음 바이러스부터 적겠습니다. 바이러스. 1단원에서 배웠죠? 바이러스는 뭐 세균보다 크기가 작고 뭐 이런 거. 담배잎 모자이크 바이러스 배웠죠 그때. 했나? 세균 여과기 통과하고 막 그거. 네, 바이러스고. 두 번째는 세균. 박테리아라고 하면 돼요, 영어로는. 세균 박테리아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크게 진핵생물로 나눌 거예요. 진핵생물. 진핵생물. 글씨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참고로 이거 나중에 끝단원에서 나오긴 하는데 생물을 분류할 때 진핵생물, 원핵생물 이렇게 나누거든요. 세균이 원핵생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이러스, 원핵생물, 진핵생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질병 종류부터 합시다. 질병 종류. 자, 어떤 병이 바이러스 때문인지 알아야 돼요. 자, 어느 정도 감기, 독감, 에이즈 어디까지 나오지? 잠깐만요. 치팅. 다 나오네. 이거 내신 때 다 외워야 되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거 다 외워야 되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것만 할게요. 너무 많아서. 일단 감기, 독감, 에이즈, 홍역, 소아마비,
뭐 메르스, 사스, 뭐 코비드 막 쫙 있어요. 너무 많아. 그래서 코비드까지만 딱 코로나 바이러스 알죠? 요 정도까지면 좀 대표적이고 나머지는 좀 나중에 외우는 걸로 갑시다. 이런 거 다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제일 많아요, 종류가. 오케이? 됐죠? 감기는 약간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들어봤나요?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독감을 가져오는 바이러스 이름이에요. 에이즈는 뭐 HIV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뭐 어쨌든 바이러스가 많다. 됐지? 자, 세균에 의한 질병은, 근데 그건 알아야 돼요. 세균은 우리한테 세균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해로운 건 몇 개 없어요, 사실. 대부분 그냥 거의 별 상관없음. 유익한 거 조금 있음. 나쁜 거 조금 있음이에요, 세균은. 근데 그 중에 나쁜 애들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병이 결파탄, 결핵. 세균은 외우기 쉽게 균을 붙여서 이제 할게요. 결핵균, 파상풍균, 탄저병균. 그래서 대표적으로 결파탄이 3대장이고, 그 밖에 또 뭐 있지? 뭐 세균성 폐렴 뭐 쭉쭉 있는데 이 세 개가 대표적입니다. 폐렴균까지만 하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병을 가져오는 세균입니다. 자, 그다음 진액은 사실 두 종류로 나누거든요. 진액 안에서 두 개로 나눌게. 자, 진액에서 이제 첫 번째 원생생물. 그리고 하나 더, 곰팡이. 이렇게 나눠요, 두 종류로. 자, 이 원핵이랑 원생이랑 헷갈리지 말기. 이렇게 원생은 진액 안에 들어있는 애예요. 원생 생물의 예시가 말라리아, 수면병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얘는 주로 이제 곤충들이 옮겨요. 곤충이라 해야 되나? 얘는 모기가 옮기고, 얘는 파리 이런 애들이 옮깁니다. 어쨌든 곰팡이는 그치 말 걸 그랬나 이거? 아니야. 곰팡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 무좀. 무좀은 곰팡이입니다. 이 정도? 자, 그럼 얘네 차이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가 가지는 게 딱 두 개 있었는데 기억나요? 그 안에 있는 뭐 유전물질, 또 바깥쪽 단백질. 오호, 단백질과 유전물질 두 개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지는 게 딱 단백질과 단백질 껍질, 그리고 이제 유전물질. 같은 말이 핵산, 아니면 뭐 DNA, RNA 같은 말이다 다. 이런 거 가집니다. 이거 글씨 마음에 안 드는데. 사실 바이러스는 둘 중에 하나만 가지죠. DNA나 RNA 중. 어쨌든 핵산, 유전물질 이런 건 가진다. 나머지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개 끝이야,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생물인가요? 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자, 그럼 세균은 단백질, 유전물질까지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얘네가 추가로 가지는 게 뭐냐면 이제 얘부터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세포를 가집니다. 세포 구조. 그래서 세포막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원핵 생물은 우리가 아는 그 세포 구조랑 좀 달라요. 얘네들은 거의 단세포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세포 안에 뭐 유전물질이 있거든요.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널브러져 있고,
그다음에 막 리보솜 그냥 떠다니고 마이토콘드리아 이런 거 없고 그냥 다 세포 안에 다 널브러져 있어요. 이렇게 막이 없어. 세포막만 딱 있고. 자, 그러면 진핵생물은 차이점이 뭐냐면 구획화돼 있어요. 구획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 있죠. 막 마이토콘드리아 따로 있고 가운데 핵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건 진핵생물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진핵생물은 단백질, 유전물질, 세포막에다가 추가로 핵이라는 게 있어서 핵막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 이라 해서 마이토콘드리아나 골지체나 소포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들이 진짜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첫 번째, 원핵하고 원생을 진짜 많이 헷갈려요. 두 번째, 핵막하고 핵산을 엄청 헷갈려요. 핵산 내는데 막 핵막을 생각하고 이거 내는데 이거라 생각해요. 말이 헷갈리는 거지 사실 이렇게 엄청 유사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마지막 치료제. 바이러스 치료제는 항바이러스제, 항바. 세균은 항생제. 진핵생물은 항말라리아제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게 안 중요하고 무좀에 대한 치료제는 알아야 돼요. 항진균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이건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네. 책 보면서 할까요? 네. 자, 병원체 종류 첫 번째 세균부터. 여긴 세균부터 나왔네. 세균은 단세포 원핵생물입니다. 그 가운데 원핵생물이랬죠? 이 원핵이라는 게 뭐예요? 근원의 핵. 그러니까 약간 원시적 핵이라 생각하면 돼요. 핵이 아니에요. 아직 핵이 없어. 없는 애들을 원핵생물이라 부릅니다. 됐고, 그래서 얘는 근데 특이하게 세균은 세포벽이 있어요. 이건 좀 사이드로 세포벽이 있습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물질대사 당연히 하고요. 효소 있고요. 분열법으로 좀 빠르게 증식한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자, 감염 방법은 알죠? 왜 걸리는지 대충 알죠? 접촉이나 음식물, 소화기관, 호흡기관 이런 걸로 들어온다. 그래서 됐고, 예시에서 중요한 게 뭐 있었지? 탄저병, 결파탄, 3대장. 그 밖에 폐렴, 식중독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치료는 항생제. 항생제 원리가 뭔 줄 알아요? 항생제는 세균의 세포벽을 부셔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한테 영향이 없어요. 왜? 우린 세포벽이 없거든. 먹어봤자 세포벽을 부시는 건데 세포벽이 없어. 그래서 우린 상관없는데 얘네가 죽죠 이제. 세균이 죽는 약이 그래서 항생제입니다. 됐고, 다음 바이러스. 크기 작다. 이거는 1단원에서 했죠. 세균에 비해 크기가 작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인데 핵산 그리고 단백질. 뭐 이거는 1단원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감염 방법, 뭐 접촉, 수혈, 뭐 등등. 예시 감기, 독감, 에이즈, 홍역 이 정도. 소아마비. 그 밖에 뭐 구순포진, 에볼라 막 많아요. 에이즈는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에이즈는 원래 이게 후천성 acquired immunodeficiency
신드롬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에 뭔가 결핍이 오는 거예요. 얘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이름이 휴먼 이뮤노디피션시 바이러스. 그래서 HIV라고 부릅니다. 문제 나올 거예요. HIV가 막 나오면 이건 에이즈를 갖고 오는 바이러스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I랑 I가 다 면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알아두시고 항바이러스로 치료한다. 독감 걸린 적 있어요? 최근에? 한 몇 년 안에? 그 코로나 다음으로 그때 막 독감 유행했잖아. 그때 타미플루 먹었어요? 야, 버텼어요? 셌는데 좀? 독감 좀 셌는데. 그때 독감 걸려서 병원 가면 딱 주는 게 있는데 그게 타미플루라는 거예요. 그게 감기에 대한 항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 항바이러스가 조금 쓰기 어려운 게 바이러스는 그 변이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감기는 약이 있다 없다? 감기 약이 없다 하죠. 그게 항바이러스를 굳이 안 만들어요. 굳이 너무 변이도 심하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감기약은 사실 항생제예요. 근데 항생제인데? 얘는 항생제 안 듣는데? 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이제 감기 때문에 면역이 저하되면 다른 병에 걸리잖아요. 그걸 억제하는 게 항생제예요. 그래서 딱히 사실 근원을 치료하는 느낌은 아니다. 다음 원생생물. 얘는 둘 다 진핵입니다. 둘 다 진핵생물로 들어갑니다. 진핵생물은 찐핵생물이라 생각하세요. 진짜로 핵이 있는, 찐핵이 있는 생물이다. 근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단세포, 원생생물은 단세포고 세포 한 개가 몸 한 개이고 곰팡이는 다세포고 그 차이입니다. 자, 원생생물은 주로 이제 매개 생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게 많은데 특히 수면병은 채채파리, 말라리아는 모기가 이제 옮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따로 치료제는 따로 안 배워요. 우리가 있긴 있어요. 다음 곰팡이는 얘도 특이하게 세포벽이 있습니다. 포자로 번식하는 거 들어봤죠? 버섯 같은 애들이에요. 있고 포자로 인해 침입하고 무좀이 대표적인 병입니다. 칸디다증도 있는데 무좀이 훨씬 중요하고 치료제 항진균제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거는 사실 빠졌나봐요. 이게 원래 다 나왔었거든요. 모든 교과서에.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많이 빠졌나봐. 그냥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얘 말고 변형 프라이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그냥 온리 단백질이에요. 핵선도 없어. 그냥 감염된 단백질이야. 변형 프라이온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를 먹거나 이러면 걸리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중추신경계 뉴런 파괴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광우병. 들어봤죠? 네. 소는 광우병이고 사람은 크로이츠페트 야코병, 양은 스크래피. 이름이 좀 달라요. 근데 다 똑같은 변형 프라이온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경조직 파괴하는 어떤 나쁜 단백질이 있다. 근데 얘는 정상 단백질이랑 접촉하면 바꿔버려요. 감염시켜버려요. 그래서 안 먹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이건 잘 안 나오나 봐요, 요즘엔. 그렇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염 경로 차단. 마스크 써야죠. 사회적 거리두기 많이 했죠. 가리고 그다음에 손 씻고. 손 안 씻는 사람도 있어. 씻고 날로 먹지 말고 가열하고 그 오래된 거 먹지 말고 매개생물 퇴치한다. 스트레스 해소하고 휴식을 한다. 됐습니다. 좋은 얘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감염성, 감염성, 분열법,
항생제, 바이러스, 원생생물, 매개생물, 균사. 감비, 감감감비.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리을, 기억. 크다, 세균, 바이러스 없고. XXO, OOXO. 질문? 예. 콜레라 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막 나중에 결국은 엄청 많아요. 병이 그 교사마다 다르고 막 프린트로 주실 수도 있고 막 해서 대부분 그냥 최대한 눈에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콜레라도 콜레라 균이라고 그냥 해버리세요. 계속 입에 붙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콜레라 균, 파상풍균 이렇게 계속 균을 붙이세요. 그래야 세균 같아요. 또? 뭐? 4번에 2번. 말라리아는 바이러스가 아니라서 항바이러스제 안 되지. 얘는 원생생물이라서. 그러니까 말라리아는 따로 항말라리아제라는 게 있어요. 따로. 그래서 바이러스는 아니라서 안 됨. 됐죠? 예. 자, 그러면 이거 좀만 더 하다가 쉴까? 여기 방어작용 선천성 면역까지만 하고 쉴게요. 비특이적. 자, 얘도 그냥 한 페이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 이게 아마 여기는 가로로 전체를 다 써야 될 거야 아마. 제목은 방어작용. 우리 몸의 방어작용입니다. 디펜스 방어. 얘는 좀 대표 이름을 바꿨나? 원래 비특이적이 먼저인데 선천성을 먼저 앞세우네 얘네들은. 이름이 어려서 그런가? 오케이. 자, 얘는 방어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선천성 면역이랑 1번이 선천성 면역. 별명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 합니다. 이게 말이 어렵긴 하다. 비특이적 방어작용.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후천성 면역 할 겁니다. 2번으로 후천성 면역. 특이적 방어작용이라 불러요. 이것만 하면 방어작용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혈액형 하면 되는데 어쨌든. 자, 우리 몸은 그래서 선천성,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있고, 그다음 나중에 후천성, 나중에 얻게 되는 게 있어요. 방어작용 중에. 자, 첫 번째 선천성 면역으로는 다 하려나? 이것도 잠깐 채팅 좀 할게. 어느 정도 하는지 잠깐 볼게. 피부 좀 라이소자임 하나? 하네. 히스타민 어디 나오지? 잠시만요. 히스타민 어디 있어? 오케이, 닫고. 전성은 BT하고 항원 제시하고 다 하네. 오케이, 합니다. 자, 선천성은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물리적 장벽이 있습니다. 뭔 뜻이냐면 실제로 피부나 점막 등에서 물리적으로 진짜 막는다는 뜻이에요. 병균이 못 들어오게, 병원체가. 이게 선천성 면역에 속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효소들이 있어요, 우리 몸엔. 대표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효소가 첫 번째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라이소자임. 얘가 어디서 나오냐면 일단 나오는 곳은 그 침땀 눈물, 피땀 눈물이 아니라 침땀 눈물입니다. 침땀 눈물 이런 데 들어있는 이런 데서 나와요. 라이소자임이.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가 세균의 세포벽을 합성 저해, 부셔, 파괴, 결국 못 만들게 만듭니다. 이거 아까 뭐랑 비슷하다. 원리 항생제랑 원리가 똑같아요. 자연 항생제예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 세균의 세포벽을 부셔요. 그러면 걔네가 삼투압 때문에 터져요. 그래서 어쨌든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침땀 눈물에 나와서 자연 항생제 역할을 좀 한다. 그 다음 3번. 3번은 히스타민이라는 친구입니다. 알러지 있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히스타민. 자, 얘는 비만세포라는 곳에서 분비되고요. 비만세포에서 분비되고, 자, 얘가 하는 역할은 혈관 확장, 그리고 염증 반응, 이런 거 합니다. 네,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분비해요. 그럼 걔가 혈관 투과성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 한번 그릴게요. 그림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상처가 났어요. 어디 찔렸어. 상처 났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파괴되면서 여기서 병원체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관입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얘네가 이제 처음에 얘네 잡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이 병원체를 좀 잡아먹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가 어디 사냐면 이 혈관에 있어요. 혈관에 그 대식이라고, 너무 얄쌍한데 뚱뚱하게 그려야 귀여운데 다시 그려야지. 백 대충 그리는 거예요. 얘 이름은 대식세포, 많이 먹는 친구입니다. 대식세포고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백혈구는 종류가 되게 많아서 그 중에 한 종류예요. 얘네가 가서 먹어야 돼. 근데 얘네가 좀 대두야. 머리가 커요. 그래서 이 혈관을 못 빠져나가요. 잘 얇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럼 누가 이걸 넓혀줄까? 이거를 히스타민이 넓혀줘요. 상처가 나면 그 주변의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나와서 히스타민이 혈관 투과성 증가, 혈관 확장 이런 걸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대식이가 나올 수 있죠. 밖으로 나와서 얘네를 잡아먹습니다. 얌. 먹었어. 먹는 거를 뭐라 하냐면 식균 작용이라 해요. 먹었어. 얘도 먹었어. 얌. 얘는 먹고 끝내는 게 아니야. 근데
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먹고 나서 이 주변에다가 얘가 뭘 먹었는지를 표시를 해요. 이렇게 얘 먹은 종류를 표시해요. 이거를 항원 제시라고 합니다. 정보를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선천성 면역입니다. 얘는 어떤 타입의 병원체가 들어와도 똑같이 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비특이적이라 하는 겁니다. 특이하지 않다. 일반적이다. 여기까지는 다 일반 레파토리입니다. 다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하게 애들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게 요겁니다. 특이적. 후천성 면역. 이건 잠깐 끊었다 할게요. 네, 일단 책부터 잠깐 볼까요? 이거 비특이적 선천성 면역부터 잠깐 볼까? 그럼 보고 다시 특이적으로 갈게. 자, 선천성 면역은 일단 여기 있다. 피부랑 점막이 이제 물리적 방어벽 역할을 하고요. 물리적 장벽. 피부와 각질층이란 게 있어요. 그 겉에 껍질, 우리 껍질 이런 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땀, 침에 라이소자임 들어있다 하죠. 이거 효소였어요. 효소. 뭐 하는 효소? 세균의 세포벽 분해하는 효소. 오케이. 그래서 얘도 단백질입니다. 됐고 점막은 이제 그 막 알죠? 눈이나 코 속이나 이런데 점막이 있는데 점막에서도 라이소자임을 분비한다. 네. 그리고 위벽에 이제 위산이 있는 거 알죠? 이런 거. 그리고 숨관가지 그 기관지 내부에 산모랑 점액 이런 게 막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얘기. 두 번째 식세포 작용, 식균 작용이라 하는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대식세포 같은 백혈구가 하는 겁니다. 네, 그냥 크게 보면 백혈구예요. 다. 얘가 이제 세포를 끌어들여 갖고 안에서 효소를 이용해서 터트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오른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거 하면서 병원체 정보를 이제 림프구에 제공을 하는데 이거를 항원 제시라고 합니다. 항원 제시라는 표현을 쓰고 얘네가 하는 역할이 이거다. 자, 그 다음 염증 반응. 이건 누가 한다? 히스타민이 한다. 히스타민이 염증 반응이란 걸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막 빨개지는 거 있죠. 열, 상처 나면 열, 붉어짐, 통증, 부어오름 이런 거 다 히스타민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방출된다. 참고로 비만세포도 백혈구입니다. 비만, 대식 이런 애 다 백혈구예요. 자, 모세혈관 확장시켰죠. 혈관 확장시켰고 그래서 백혈구가 나올 수 있었다. 다음 식세포 작용. 식세포 작용은 식균 작용보다 더 큰 범위인데 식균 작용이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식균 작용으로 제거했다. 그러면서 항원 제시했다까지가 선천성 면역입니다. 좋죠? 그다음 후천성 갈게요. 후천성. 자, 후천성은 이제 적고 시작할게. 자, 여기 주인공은 누구들이냐면 림프구라는 친구들이에요. 림프구. 후천성 면역의 주인공은 림프구. 림프구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네들은 일단 종류가 크게 두 가지인데 T림프구랑 B림프구가 있습니다. 자, 림프구는 어디서 생성되냐면 어디서 만드냐면 둘 다 골수에서 만들어요. 골수라는 곳에서 만듭니다. 그런 거 들어봤어요? 골수 이식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얘네가 잘못된 거예요. 얘네 만드는
곳이 골수니까 골수를 다시 갈아가지고 얘네를 새로운 애들을 잘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건 어쨌든 그래서 골수는 면역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골수에서 만들었고 성숙하는 데가 달라요. 자, 얘네는 티림프구는 골수에서 태어나고 성숙되는 곳이 가슴샘입니다. 성숙은 약간 얘가 뭐라 해야 되지? 자라는 거예요. 후처리 과정? 뭐라 해야 되지? 골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분화된다고 표현해야 되나? 세포가 좀 더 막 다른 걸로 변해요. 그걸 가슴샘에서 합니다. 거기 뭐라 돼 있어요? 성숙이 돼 있는데. 자, 가슴샘이고 그래서 가슴샘이 영어로 이제 여기 T거든요. 다이머스라 해서. 그래서 여기서 성숙하니까 티림프구예요, 사실은. 그래서 됐고 삐림프구는 그러면 태어난 곳에서 그대로 성숙을 합니다. 그래서 골수가 본 메로우인데 본 메로우라 해서 이 B를 따서 그냥 삐림프구라 부르는 겁니다. 성숙 장소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었다. 자, 근데 이렇게 성숙되는 과정에서 티림프구가 약간 두 개로 갈려요. 두 개로 나뉘는데 이걸 분화한다고 표현해요. 분화되는데 뭘로 분화되냐? 보조 티림프구랑 세포 독성 티림프구로 나눕니다. 그렇죠? 이게 좀 세분화해서 나뉜 거예요. 그리고 삐림프구는 그냥 그대로 일단 한 종류로 자랍니다. 일단은. 자, 이제 그러면 스토리가 시작되죠. 자, 여기 아까 그 병원체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히스타민이 여기 열어주고 대식이 나가갖고 싸우고 식균작용하고 난리 났어요. 항원 제시까지 딱 했어. 그럼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 제일 먼저 정찰하러 얘가 갑니다. 보조티가 정찰병이에요. 얘가 가서 슉 가서 뭘 하냐면 전쟁 났네? 가서 여기까지 알아와야 돼요. 어떤 애들인지까지 알아옵니다. 이거를 항원 인식이라 불러요. 보조티가 가서 처음에 항원 인식을 해서 옵니다. 전쟁 났고 얘네 어떻게 생겼고 이걸 다 갖고 돌아와요.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하냐? 제일 처음 아니야. 동시에야 사실은. 일단 첫 번째 누구한테 가냐? 세포 독성 T한테 갑니다. 나의 형제. 태어나면서 갈라진 형제한테 가요. 세포 독성 T한테 가서 일러. 야, 이런 애 쳐들어왔고 난리 났어. 하면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얘가 별명이 킬러예요. 킬러 T예요. 이게. 그래서 화가 많이 났어, 이 친구가. 그래서 죽이러 갑니다. 근데 얘네가 가서 죽이는 게 얘네가 아니에요. 얘는 배신자부터 처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였는데 좀 감염된 애들부터 죽여요. 그래서 세포 독성 T는 가서 감염된 세포를 죽입니다. 배신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합니다. 세포성 면역을 하려나? 잠시만요. 하네. 네. 그러면 이렇게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세포를 제거하니까 이걸 묶어서 뭐라 하냐면 세포성 면역이라 해요. 이런 애들을 세포성 면역이라 합니다. 세포성 면역.
세포 독성 T가 하는 건 세포성 면역입니다. 그다음 이제 보조 T가 원래 얘한테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삐림프구한테 가요. 가서 야 너도 뭐라도 해라 난리 났어 라고 얘한테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삐림프구가 이때 두 개로 분할을 해요. 얘가 이때 화가 나서 두 개로 분화해 버립니다. 뭘로 분화하냐면 하나는 형질세포라는 거랑 나머지 하나는 기억세포라는 걸로 분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형질세포에서 뭘 만드냐? 물질을 맞춤형 제작으로 항체를 만들어요. 다른 색으로 써야겠다. 항체. 근데 여기서 만드는 항체는 주문 제작이에요. 저 딱 항원에 딱 맞는 항체를 만들어요. 저 종류에만 딱 맞는. 그래서 좀 걸려요. 며칠 걸려. 한 3일에서 5일 걸려요. 만드는데. 처음 만들면. 그래서 얘가 열심히 항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기억세포. 몇 월 며칠 어떻게 생긴 애 쳐들어 딱 저장해요. 그러면 이 항체 만들면 이 항체가 나중에 가서 체액을 타고 가서 일로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항체 만드는 쪽을 체액성 면역이라 불러요. 체액성 면역. 네, 이쪽만 체액성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크게 말하면 그냥 T림프구 쪽이 세포성 면역, B림프구 쪽이 체액성 면역이다 생각해도 돼요. 기억세포가 사실 뭐 하는 게 없어요. 아직은 그냥 저장하고 끝이라서 그것도 체액성이라 뭐 볼 수 있죠. 크게 보면 기억세포가 하는 것도 체액성으로 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항체가 가서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또 어차피 죽이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잡아먹는 애는 얘밖에 없는데 항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얘네를 다 묶어. 수갑을 채워 다 묶어놓으면 얘가 가서 통째로 잡아먹어요. 그래서 더 잘 잡아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게 항체의 역할입니다. 항체 좀 이따 다시 볼 거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 쳐들어왔을 때, 낯선 애가 처음 쳐들어왔을 때 하는 거예요. 그거를 1차 면역이라 하는데 1차 면역이라는 단어를 쓰려나? 잠시만요. 왠지 없어졌을 것 같은데. 그건 안 하네. 그럼 1차 면역 단어는 빼고 해야겠다. 자 처음 쳐들어오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애가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요거 그대로 해요. 이건 원래 하는 거니까. 선천성 면역하고 보조티 가서 파악하고 세포성 면역까지 다 해요. 근데 이거는 굳이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이 기억세포가 뭐라 하지 이걸? 기억세포에서 이걸 재침입시라 부를게. 빨간색이 재침입시. 아이고 참. 항원이 똑같은 애가 재침입하면 이 기억세포에서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기억세포에서 빠르게 형질세포랑 또 다른 기억세포로 분할을 해요. 그럼 이때 항체를 더 빠르게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애가 또 쳐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빨리 막을 수 있다. 이게 기억세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동일한 항원이 재침입했을 때, 동일한 병원체가 재침입했을 때
기억세포에서 항체를 만든다. OX. X예요. 그러니까 기억세포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항체는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를 만들고 여기서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예방주사 맞잖아요. 백신. 이게 하는 역할이 뭔 줄 알아요? 백신은 결론은 이거 만들기예요. 미리 이 나쁜 애를 조금 주는 거야. 나쁜 애를 죽여도 되고요. 일부만 줘도 돼요. 약화시킨 다음에 줘. 그럼 얘네가 이거 먹고 결국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은 이게 생겨요. 그래서 다음에 걔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 기억 있는데 해서 더 빨리 만들자. 이게 목적이에요. 백신은. 이겁니다. 나올 거야 아마. 자, 후천성 면역 하겠습니다. 책 볼게. 후천성은 특이적 방어작용이라 부르고요. 여기 항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항원은 나쁜 애입니다. 그 병원체예요. 아까 말한 병원체가 항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의 이미지를 병원체, 항원, 나쁜 애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항체는 우리 몸에서 만드는 좋은 애. 아까 그 형제세포에서 만드는. 이렇게. 항체를 참고로 면역 단백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후천성 면역의 주인공은 림프구인데, 림프구도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백혈구 종류 엄청 많아요. 근데 얘네 어디서 생성은 둘 다 골수. 성숙이 다른. B림프구는 본, 메로우, 골수에서 성숙. T는 타이머스 글랜드, 가슴샘에서 여기 있다. 가슴샘에서 성숙. 그리고 이 과정에서 T는 두 개로 보조 T랑 세포 독성 T로 나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누가 먼저 간다? 보조 T가 가죠. 보조 T가 가서 항원 인식부터 시작합니다. 항원 인식하고 그 다음이 이제 세포 독성 T가 가면 얘가 감염된 세포 제거하는 게 세포성 면역.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가서 형제세포가 B림프가 이제 분화하죠. B림프 분화해서 형제세포에서 항체 만드는 게 체액성 면역. 대식세포가 이름이 바뀌었구나. 큰 포식세포구나. 오마이갓. 이게 대식세포입니다. 대식이가 이름이 바뀌었구나. 저기 미안합니다. 공식 용어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대식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큰 포식세포를 할게요. 큰 포식세포. 대식이가 더 귀여운데. 큰 포식세포가 이걸 먹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림을 이해하면 이제 끝이에요. 잘 봐. 잠시만. 가자. 자, 처음에 얘가 들어오죠. 얘가 뭘까? 얘부터 할까? 얘가 누굴까? 얘는 병원체, 나쁜 애, 항원, 항원, 병원체, 나쁜 애 같은 거. 자, 그럼 얘가 누구예요? 지금 먹는 애. 큰 포식세포, 맞아, 그런 애야. 아이고. 근데 얘가 먹고 나서 뭐래요? 항원 제시를 해요. 그쵸? 항원 제시했죠, 여기 끝에. 그러면 이거를 항원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했어요. 이게 항원 조각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처음 와서 인식하는 얘가 누구다? 보조 T가 와서 처음에 항원 인식해. 갔어. 증식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세포 독성 T한테 가서
세포 독성 T를 증식 활성화 시켜요. 그럼 얘가 가서 누굴 죽인다?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인다. 배신자예요. 우리 세포였어요 원래는. 근데 감염된 세포를 죽인다. 자, 그 다음에 보조 T가 누구한테 가죠? 그 전에 기억의 그러니까 원래 원형 삐림푸구한테 가서 그때 얘가 증식 분할을 하고, 그때 이렇게 엄지손가락처럼 생긴 애 있죠. 얘가 형제세포예요. 사실 이게 골지체예요 다. 이건 TMI인데 어쨌든, 그래서 형제세포에서 뭘 만들죠? 이 Y. 이게 뭐게? 이게 항체예요. 항체 이렇게 Y자로 그래요 보통. 그리고 항체가 가서 그러면 이제 항원과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먹기 좋겠죠. 이렇게 대시기가 와서 큰 포식 세포가 쇽 먹어버리면 되니까 묶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기억세포.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가 만약에 같은 항원이 또 침입하면 다시 기억과 형질로 슉 빠르게 분할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자, A 항원이 있을 때 B라는 형질세포와 B라는 기억세포가 미안해. A 항원에 대한 형질세포랑 기억세포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B 항원이 오면 새로 만들까요 이걸? 다 새로 만들어요.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형질세포 종류 다 다르고 기억세포 종류 다 달라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특이적이지. 어딨어? 네, 맞춤형 제작이니까. 그래서 다 다릅니다. 됐죠? 이거 마지막 에이즈. 아까 나온댔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고 하는데, 에이즈 무서운 병이잖아요. 자, 얘는 어떻게 뭘 하냐면 얘 병원체가 HIV예요. 얘가 하는 역할 보조 T 파괴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봐. 보조 T를 파괴한다. 그럼 뭐가 안 될까? 일단 첫 번째, 저거 선천성 면역은 돼야 안 돼요? 그건 돼요. 선천성 면역은 원래 저 림프구랑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천성 면역이 다 안 돼요. 왜? 시작이 보조 T가 가서 항원 인식하고 시작인데 그걸 끊었어. 그럼 아예 그냥 안 되지. 세포 독성 못 나가. 형질세포 B림프구 분화 못 해. 그러니까 면역 결핍, 면역이 아예 제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 에이즈 걸린 사람들은 보통 이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합병증, 되게 쉬운 감기 이런 걸로 죽어요. 왜? 면역이 파괴됐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보조 T 파괴한다. 이거 알아야 되고, 그래프 한번 보면, 자, 여기 HIV 바이러스가 걸리면 처음에 얘가 들어와서 처음에 활동하다가 숨어요. 잠복을 한 10년 동안 해요. 막. 하면서 서서히 보조 T를 부셔요. 나중에 보조 T가 이제 거의 안 나오면 면역 결핍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막 무균실 이런 데서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 T 파괴다 알고 계시고 밑에 푸시면 됩니다. 네, 선천성, 후천성, 세포 독성 T, 형질세포, XOX, 기억 디귿 미음. 그다음 골수, B림프구, T림프구, 큰 포식세포, 보조 T림프구, B림프구. 예. 즉시 안 돼요. 걸려요. 신속 안 돼요. 엄청 오래 걸려요. 광범위? 광범위도 사실 좀 아닌 것 같아. 신속하지도 않고 광범위도 아니야. 네. 그쵸. 됐어요? 근데 아까 내가 하려다 참았는데 이게 뒤에 내용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만 추가할게요. 자, 우리가 처음 보는 애가 쳐들어왔다. 뉴페이스예요. 처음 보는 애 쳐들어와서 이걸 풀로 다 했어. 그럼 그때를 뭐라 하냐면, 여기까지를 1차 면역이라 해요. 1차 면역. 무슨 색깔로 쓰지? 1차 면역. 1차 면역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애가 또 들어와서 이제 기억세포가 남아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재침입시 했다
하면 그걸 2차 면역이라 부릅니다. 2차 면역 때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새로 분할을 한다. 그걸 2차 면역이라 부릅니다.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뒤에. 그래서 추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리. 됐죠? 일단